그러면 2번 학습지 시작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선을 다뤄볼 건데요. 지금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 선, 면 이렇게 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거고, 또 점 안에서도 점과 점, 선 안에서도 선과 선, 그리고 점과 선, 선과 면 이런 식으로 점선면 배우고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 순서로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그쵸? 뭘 배웠냐면 직선이 하나가 결정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직선 결정하려면 점이 몇 개? 2개 점이 있어야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2개 직선이 있으면 직선 그릴 수 있고, 또 한 점과 어떤 요렇게 생긴 얘랑 나란하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되겠잖아요. 원래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데 하나로 결정되려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그쵸, 기울기가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직선을 그리려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질까 하는 거죠. 자, 먼저 주어진 한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한 점이 x1, y1이라는 점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써놓고, 특별히 여기 앞에 있는 요 m을 뭐라 불렀냐면 기울기라고 불렀고, 요 n을 뭐라 불렀어? y절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수면은 위로 볼록하고, 양수면 위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아니고 위로 올라가고, 음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뭐냐면은 여기 있는 n을 다른 문자로 대체하는 건데, 나한테 주어진 x1, y1 그리고 기울기 m으로 저기에 있는 n을 대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한 점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죠? y1은 mx1 더하기 n 이렇게 되죠.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뭐라고요? n을 다른 애로 대체하는 거니까 n은 y1 빼기 mx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나온 걸 어디다 다시 넣어줘? 여기에다가 도로 넣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y는 mx 더하기 y1 빼기 mx1 이렇게 되는데, 이 식 정리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y1은 mx 빼기 x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x 대신에 x-x1, y 대신에 y-y1을 집어넣어주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점 x1, y1, x1, y1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니까, 그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뭐 있었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안 만날 수 있죠. 안 만날 때 우리가 뭐라 불렀어? 평행이라고 불렀고요. 특히 만나긴 만나는데 둘이 이렇게 특수하게 직각으로 만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둘이 수직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두 직선의 평행 조건, 수직 조건 따지러 가봅시다. 두 직선의 먼저 평행 조건부터 따져볼까요? 평행 조건. 자, 평행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모양을 결정하는 거를 누가 결정했죠? y는 mx 플러스 n에서 모양은 기울기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l과 l-라는 두 직선이 주어지면 y는 mx m-x 더하기 n- 이렇게 두 직선의 방정식 주어지면 l과
L 다시가 평행하다. 그거랑 같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 되겠어요? 같은 조건이 그치. 기울기가 같으면 뭐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으면 직선의 모양, 기울기 같은 거를 맞춰준 거고 그 다음에 뭐는 달라야 돼? 모양은 같은데 얘네 둘이 완전 이렇게 포개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포개지면 안 되니까 n과 n 다시는 달라야겠지. 그래서 y축과의 교점. 얘는 기울기 모양은 같고 뭐는 달라야 돼? y절편은 달라야 된다가 포인트죠. 그쵸? 그래서 평행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술렁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직선의 수직 조건으로 가볼까요? 두 직선의 수직 조건 언제 수직할 거냐라는 건데 역시 두 직선이 주어집니다. y는 mx 플러스 n L 다시는 y는 m 다시 x 플러스 n 다시 이렇게 주어졌을 때 L과 L 다시가 언제 수직하냐? 요 기호 수직 기호인 거 알고 있죠? 자, 언제 수직하냐? 기울기의 곱이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언제 수직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한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왜 그런지도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요 왜 그런지 설명하는 요 과정은, 수학적으로는 중요하나, 뭐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결과론적으로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X축, Y축 그려보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은 사실은 얘의 수직을 따지려면 요 점을 여기로 데려와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직을 따지는 거나 여기 쟤를 데려와서 얘네 둘의 수직을 따지는 거나 결국은 그래프의 모양은 같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에서 수직인 두 직선을 데려와서 걔네들이 수직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수직일 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y는 mx라고 하고요. 얘를 y는 m 다시 x라고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뭘 할 거냐면은 여기 x에다가 얼마 대입할 거냐면 1을 대입하겠습니다. 하필 x에다가 하필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 P가 몇 콤마 몇이야? P는 1, m이 될 거고 이 점 Q는 1, m 다시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원점, 여기 원점을 5라고 하겠습니다. 0, 0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 보여요? 요거 보여 안 보여? 요거 뭐지?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뭘 써먹어야겠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먹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각 P 여기다 쓴 거 아닌데 각 POQ가 지금 몇 도? 90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OP의 제곱 더하기 OQ의 제곱 OQ의 길이의 제곱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이니까 얘는 PQ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얘 빼기 제곱인데 얘 원점은 0,0이니까 1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m 다시 제곱이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얘는 X값은 그대로고 Y값의 차만 생각하면 되니까 M에서 M 다시 빼주면 M제곱 빼기 2M 다시 더하기 M 다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뿅뿅 사라지면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냐면 M 다시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수직 조건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 밑에 생각 넓히기 문제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왔어? 외심의 좌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왔거든요. 이거 우리 또 복습하고 가야겠다. 그치? 그래서 외심. 외심 뭐였지? 한번 떠올려보고 가는 거지. 외심. 자, 정의, 작도, 성질 볼 거예요. 정의부터. 외심의 정의 뭐지? 그냥 외접원의 중심이지 뭐. 자, 정확하게는 왜냐면 삼각형에서 하는 거니까 삼각형의 외접원의 이 중심. 물론 뭐 꼭 삼각형에서만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항상 삼각형에서 하니까. 네. 그리고 이 외심은 작도 어떻게 하죠? 작도. 그 다음에 성질. 이렇게 생겼으면 얘 세 점의 좌표를 다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이 있겠지. 원이 안 이뻐. 짜잔. 자, 이쁘게 원을 그려왔고요. 자, 이렇게 요 점 찍으면은 이게 외심이죠. 외심 작도 어떻게 했더라? 기억나세요? 외심? 작도?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세요. 각 편에 수직 이등분선을 이어서 그렸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분선의 교점이 외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직 이등분선 짠짠짠짠 수직 이등분선 짠짠짠짠 해가지고 구했던 게 외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떤 성질이 있죠? 당연히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에서 각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요런 거가 있었죠. 그럼 외심했으니까 뭐도 알아보고 할까요? 살짝 내심 알아보고 할까요? 내심. 자, 내심은 뭐겠어? 삼각형의 그렇지. 내접원의 중심이겠죠? 삼각형의 내접원의 원의 중심이 내심이 되겠고요.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 있고 요 안에 원이 쏙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원. 네. 이렇게 해서 저 녀석의 중심이 있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다 같게끔 만드는 게 삼각형의 내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작도 어떻게 했지? 작도? 자, 기억해야 돼요. 각의 수직이 아니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어주면 그게 작도 방법이고요. 내심의 성질은 뭐죠? 내심의 성질? 내심에서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야. 이번에는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 선생님이랑 이제 선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